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토요일 정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온인주입니다. 주중에는 이제 매일 아침 개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로 확인하는 일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를 매일 아침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분도 그 지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참 투자 심리의 급변은 아무리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듯 싶습니다. 3월 후반에는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했었는데 4월 들어서 이 지수가 공포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공포의 감정은 빠르고 강렬합니다. 오히려 탐욕은 느리고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 오랜 시간 경제방송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의 승률이 더 높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다양한 고민을 녹여내면서 앞으로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들에게 명쾌한 시장 전략을 받아볼 거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들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함께하고 싶은 위원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위원들과 보다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자리에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중에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언제나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건 다음 주 시장을 고민해야 하는 그 딱 기로에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또 토요일 쉬지 않고 매주 이 시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먼저 좀 세워볼 텐데요. 이 코너에서 다음 주 비전을 제시할 때 굉장히 특이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섹터를 담아야 하는가 그 고민 두 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네. 네. 다음 주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기판, 네. 그다음에 테마주 이슈로는 이제 곡물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먼저 자동차를 100%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동차를 30%, 이제 기판은 먼저 자동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자동차는 비율 30%를 설정을 했는데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보릿 고개를 잘 넘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지수가 밀리는 것에 비해 좀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부품주들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공장 투자를 한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자마자 부품주들의 옛날에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나올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1분기 실적, 즉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 인상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투자의 시기가 왔고 투자의 시기가 온다면은 당연히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품주들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정의선 이제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좀 그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즉 퍼포먼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그다음에 기아의 EV6 등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병목 구간이 완화만 된다면 판매량 혹은 점유율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고 하시면 현대차 혹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짧게 가시는 것보다는 좀 긴 퍼포먼스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서럽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특히 완성차의 시름이 깊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아가야 할 때다. 플러스 자동차 부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그림으로 첫 번째 섹터 비율은 한 30% 의견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에 꼭 집어서 이제 반도체도 아니라 기판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네. 실적이 찍히는 기판이요. 네, 기판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판주들이 갑자기 이제 금요일장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다가 갑자기 해성 DS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기판주가 다 들어올랐습니다. 즉 해성 DS가 가장 이제 기판 섹터에서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잘 나올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기준 서프라이즈보다 거의 50% 가까이 실적이 나오면서 해성 DS는 이제 일부 이제 기판 안에서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좋다고 워낙 이야기가 많았던 기판주들이 다시 한번 그 위 채널로 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다 좋았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제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대덕전자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기업들은 당연히 그 공장 증설에 따른 영업이익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코리아 서킷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이제는 반도체도 약점이 어느 정도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점이 없는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주 이제 해성 DS가 쏘아올린 그런 실적의 모멘텀이 다음 위에 상승세로 얼만큼 갈지 그 여부가 이제 앞으로 심텍, 대덕전자 등 여러 기판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비중은 20%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좋은 기업들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공장을 증설한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는 기판에 주목하셨습니다. 역시 실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 부담을 느꼈던 52주 신고가 달렸던 기판 관련주들이 전거래일에도 약세를 장중에 씌워놨는 듯 했었는데 호실적이 발표되자 기판 모든 관련주가 양봉 전환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장중에 씌워냈습니다. 역시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관점, 기판 다시 보자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제 나머지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디에 좀 둬야 될까요? 네, 저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곡물 쪽, 농업 테마를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나머지 이제 테마성 이슈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 굉장히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농업 관련된 섹터는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은 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특히 이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모종을 못 심는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량 공백이 굉장히 무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최대 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도 이제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곡물 수출을 일부 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문을 닫았어요. 못 나가게끔 일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곡물 관련된 이슈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핫할 것으로 보고요. 대신 이제 매매할 때 조심한 걸 너무 이제 달리는 말을 사시지 마시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쉴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매동이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고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사가 좀 빨라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사 체크를 굉장히 빠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얼만큼 빠르게 기사 캐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무료톡방에서 기사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긍정적인 모습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이 곡물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샘표나 신성홀딩스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1번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판가 전이가 얼만큼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안 되면은 또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시멘트 업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판가 전이가 불가능하다 해서 건설업계랑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 전이가 안 되는지 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테마주 입장에서는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곡물주는 상대적으로 판가 전이가 좀 프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곡물주들 다음 주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 농업주들 최근에 농기계 이제 보시면 TIM 대동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과연 최고의 승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이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정도 제가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곡물주도 다시 농업 관련주도 퍼포먼스를 좀 낼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비중은 20% 정도 채워주셔서 단기 수익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 전략을 고루고루 주셨네요. 길게 천천히 볼 부분을 30% 자동차로 주셨고 중기 관점에서 볼 만한 기판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조금 더 가볍게 시세를 낼 수 있는 농업 테마에 주목하셨습니다. 근데 농업 테마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료, 비료, 농기계, 음식료 등등이 있을 텐데 특히 주목하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근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이제 비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비료가 갔으면 당연히 이제 모종 관련주도 이제 비료 이제 모종 관련주도 작물 재배 쪽이요. 작물 재배 쪽을 먼저 보시면 좋을 거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오후 기사로 나온 게 있었는데 식량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한국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위험 단계까지 도달했다. 즉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들도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다음 테마, 오른 테마 말고 예를 들어 이제 비료 쪽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모종 관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린 플러스를 필두로 한 스마트팜 관련주들을 다음 섹터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 주도 좋지만 덜 오른 관련 섹터도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율 전략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놓쳐서는 안 될 공략주 프로그램 말미에 공개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 이어서 챙겨볼 텐데 우리 최원범 어드바이저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전략 세우실 때? 저는 계속해서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신 섹터랑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먼저 선취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섹터들 먼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섹터 다음번 순서들 기다리고 있는 그 섹터를 먼저 선취하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나눠서 비중을 좀 구성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 잡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향성을 미리 보고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 어떤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시간에 가장 큰 비중으로 일단 30% 오늘 리오프닝 섹터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예, 사실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이미 다 올랐다라는 측면도 있을 텐데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서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영업시간 제한 폐지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동안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셨는데 특히나 또 자영업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이미 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마스크를 꼈을 때는 너무 답답하다. 걷는 것 자체만은 5분만 걸어 답답하다 했는데 우리 지금 5분, 50분 해도 지금 마스크를 크게는 또 벌써 습관이 됐죠. 그래서 습관도 됐고 이제 가려주니까 요즘 일명 마기꾼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잖아요. 저도 이제 가리고 잘 다닙니다. 저도 그 마기꾼 중에 하나인데 그 마스크를 쓰음과 동시에 이 자체의 일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색조 화장에 대한 그런 또 감소, 매출 감소가 바로 직격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는 정말 많은 재료들에서 정말 많은 산업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또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화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주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행, 레저,
엔터까지 굉장히 수많은 지금 관련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5월 10일자에 이제 차기 정부의 임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4월, 지금 봄 좋은 4월에 5월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인다. 리오프닝 자체가 정책주로 엮인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장품은 또 특히나 우리가 유화라고 하죠. 네, 중국인 관광객들 이 만약에 정말로 다시금 명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를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재료 소진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섹터의 관점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양날의 검이죠. 이게 재료 소진이다. 그리고 아니다.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양날의 검에서 일단 다시금의 지금 시작이고 본격적인 시작이다. 거기에 대한 그 반증이 저는 이제 금요일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매물대 정리를 시키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수급을 잡아가면서 시장 주도 섹터로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보여드립니다. 예, 리오프닝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이셨습니다. 30% 비중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주목할까요? 네, 그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저는 원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맞습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탈원전을 다시 탈하겠다, 다시금 원자력 에너지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그리고 태양열, 수력, 정말 여기 풍력 특히나 또 풍력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미래 에너지로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미래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턱없이 부족한 그 부족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다투어서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취임 직전에 공약을 걸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정말 여러 나라에서 좀 굉장히 발빠르게 투자금도 막대하게 들이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력, 그 대체 에너지는 지금 원자력 에너지로 지금 다들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녹록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특히나 또 최근에 한신기계, 그리고 또 보성파워텍, 에노토크 등등 정말 여러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수급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5년 가까이 멈춰있던 원자력 에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이 SMR에 대한 그런 인증이 일어났었고요. 특히나 이 SMR, 더 나아가서 MMR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을 짓는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UAE를 가고요.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체코도 가고 이 한수원이 거기서 계속해서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는 그럼 어디다? 원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다음 주부터 재미없을 때 사야 되거든요. 보통 주식은. 좀 원전이 재밌다가 한신기계 사건이 나온 다음부터는 또 재미가 없다. 했을 때가 또 바꿔 생각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원전 들고 왔습니다. 예. 원전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또 오늘의 공략주로 공개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그 힌트 얻어가실 수 있고요. 자, 원전 20% 비중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비율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를 짤 때는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 매력적인 가격이 나왔을 때 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만 관점을 바꾸게 되면 현금을 들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들고 있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 지난주부터의 하락장에서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4거래일 연속적인 하락장에서 나는 100%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 아니 나는 30-40%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지금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인드 차이 자체가 수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못 기다리면 손실, 기다림 자체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저는 20%를 메타버스 섹터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요즘 메타버스 주목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텐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메타버스도 재미없죠. 네, 많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예. 근데 저는 이 주식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는 정말 지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비중에 대한 지금 분산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이다. 거기에 지금 더불어서 선취매할 수 있는 섹터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오늘 철강이 가네? 오늘 곡물이 가네? 이렇게 좀 오늘 가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내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최신 섹터에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섹터가 아닐지라도 먼저 선취해. 이걸 한두 달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한 주 전, 그리고 3거래일 전에 먼저 선취매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은 그런 포트폴리오에 선취매할 수 있는 섹터, 특히나 메타버스는 작년 하반기에 가장 수급이 강했던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NFT로도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 근간 자체가 블록체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 산업도 그렇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좀 메타버스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메타버스가 우리가 왜 지금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하냐면은 MZ세대는 지금 메타버스 세계 아예 자체에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팬 같은 경우에도 뭐 팬 사인회 자체를 메타버스에 블랙핑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팬 사인회도 하고 있고 BTS만 보더라도 메타버스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나는 MZ세대만큼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허황된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부터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페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버블이라는 또 플랫폼 자체 디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BTS라든지 이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연예인과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플랫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다 기반이 다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선취매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 특히나 또 뭐 아진 엑스탁이라던가 아니면은 뮤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인 MP라던가 최근에 또 수급이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도 좋겠습니다. 외모 보고 저는 MZ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듯 메타버스 소개해 주시나요? 네. 마기꾼 플러스 MZ세대는 아니고요. 예. 네. 조화가 맞습니다. 트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메타버스 주셨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세히 보면 크게 나뉩니다. 또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 생방송 끝나고 아마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전략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비율 전략 기록해 두셨다. 일주일 동안 잘 대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 비율 전략 정리를 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말인데 집에서 좀 쉬고 계셨을까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전화 주셨어요? 네,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9,500원에 30%입니다. 9,5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급등할 때 매수하셨을까요? 내려올 때 매수하셨을까요?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아이고, 그러면 파는 시점을 한번 놓치셨군요. 예, 많이 잡았는데 한번 놓쳤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도의 기회가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과 통화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만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주 대장주로 일단 역할을 하고 있다가 고점에서 일단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처분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160만
160만, 66만 주를 매도하겠다라고 이제 여기 공시에 나와 있는데 투자일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타 법인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기타 법인 창구가 자사주 매도 창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2일부터 15만 주, 25만 주, 22만 주, 23만 주 지금 현재 75만 주 정도,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절반 정도의 물량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 많은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원자력보다는 앞으로의 추세는 이 물량을 과연 얼마 정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9,50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그래도 10,000원 위에 이상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디서 돌리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8,200원 정도가 마지막 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너무 비중도 높고 평균 단가가 낮은 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부분이 있지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8,200원 도달 시에는 일부 과연 얼마 정도 좀 이제 퍼포먼스를 쳐줄 수 있는지 여부, 과연 원전 섹터가 다시 한번 테마 이슈가 강할 때 한신기계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 8,200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저는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고 이제 8,200원 과연 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요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보실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자사주 매도 물량이 남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신기계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 그 부분은 12,000원, 즉 이 부분의 고점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지만 그 이상 가기에는 좀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 도달 시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기술적인 상태는 위험하나 이전에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이 얼마로 보면 됩니까? 8,200원 말씀 네, 주셨죠? 8,200원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조금 위기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7,100원까지 즉 요 보시면 기준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기준봉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월 23일 날 세워 나왔던 기준봉이 일단은 무너졌고 여기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이전에 보여줬던 부분들은 한 번 더 원자력 관련 섹터는 사실 1, 2주 정도 좀 쉬어갔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턴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 7,100원인데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손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일단은 현재는 8,200원에서 지지 여부 혹은 반등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와, 다행입니다.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높고 손실 없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하단 라인만 기억해 주십시오. 1차 지지선 8,200원, 최종 지지선 7,100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신기계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도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희왕입니다. 매번 수고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렌탈. 롯데렌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6,000원에 15%. 46,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네. 주당 한 700원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매매 수수료 정도는 챙기고 계신데요.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청자님? 예. 여기 상장된 데가 얼마 안 됐더만요. 예. 예,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말하고 예. 이렇게 유심히 보고는 이게 괜찮하겠다고 해서 또 그때 잘못됐습니다. 겁나요, 겁나. 겁나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을까요? 이렇게 겁나세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무서워요. 네, 저희가 시원하게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48,100원 찍고 44,200원까지 내렸거든요. 예. 하도 가다가 밀리고 하니까는 얼마 선에서 끊고 또 쉬었다 사고 그런 거를 못 하니까 한나도 거래비 사버리네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갈듯 말듯 하다가 전일에는 일단 올라서긴 했습니다. 네. 매수세가 조금 요즘 유입되는 모양인데요. 계속 갈 수 네.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최원범 계속 어드바이저 연결해 네. 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한 거 다 감사합니다. 여쭤보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영복 얻으면 요즘에 근래 알아가지고 네. 좀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좀 말씀드리면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 잘 잡으셨어요. 네, 종목 잘 잡으셨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걱정하게 되냐면이 이게 내려가 있을 때보다 내가 이제 내 평단가보다 조금 더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이 언제 팔지가 언제 사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48,150원이 정고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를 이제 도달하고 잠깐 지금 조정을 받다가, 그런데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지금 지난주부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뻗어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롯데렌탈 일단 자체는 지금 이제 B2C라는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여기에는 자회사 그 그린카가 이 소카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뭐 모회사도 그렇고 자회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수급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렌탈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자체는 지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지금 또 고민하시는 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 종목이 그러면 어디를 지금 목표 주가로 잡아야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도 단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주식은 가지고 가야지. 몇천 원 먹고 나오면 또 안 내려가고 또 못 사고 하니까는 그거 좀 잘 일러주세요. 네, 잘 일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일단 좀 차트를 같이 볼게요. 네, 시장님. 네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관점을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단기 관점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좋은 점으로 더 끌고 가야 될까? 그런데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는 이게 워낙에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게 6개월, 1년 동안에 지금 보유했을 때 그런 가치가,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가치가 지금 이 끌고 감의 가치에 대한 기회비용, 어느 것이 클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장은 제 관점에서는 너무 길게 끌고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전문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변수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90년대 걸프전 이후에 지금 전쟁이라는 게 정말 전쟁이야? 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막 끌고 간다. 이게 막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확실한 지금 단기적인 1차 목표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2차 최종 목표가까지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지금 우려스러운 점 말씀드리게 되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매물대에 대한 발자취가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보다 당연히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매물이 정말 어디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 어느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나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렌탈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가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를 봤을 때 확실한 지금 매물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일단 보실 때 1차 목표가는 확실하게 여기 있는 전고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매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48,1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전량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48,150원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했다. 그날 5%가 넘는 그런 등락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전고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약간 좀 내려갈 그런 분위기도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받쳐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고점이 제가 기준을 잡을 때는 49,000원까지 5만 원에 대한 49,900원과 5만 원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 라운드 피겨보다는 49,000원까지를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고 이 롯데렌탈을 바라보신다면은 1차는 제가 말씀드린 48,150원, 2차는 49,000원 설정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량 매도할까요? 반만 매도할까요? 일단 1차 기점에서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급이 좋다,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했을 때는 49,000원에 최종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범 위원의 실력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토요일 12시에 매주 나오십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예, 아니,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네. 이 방송 하는 거는 몰랐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네.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현범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네. 매주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애청자님이 되실 줄 믿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하려면 신청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신청이요? 여기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저희가 이제 저 아침에 12시부터 했거든요. 접수를 받거든요. 12시 땡 하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채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12시 땡. 네, 내가 12시 땡 10시 반에 기억해 주세요. 땡에 이거 접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거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라닉스 33%에 1,500원 매수를 해서 손실 중인데 차후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끝번호 2048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요즘 주가에 힘이 없기는 하네요. 자유주행 테마주인데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시세 분출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8,000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 라닉스는 왜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힘이 없을까요? 네, 어려운 종목이네요. 일단은 라닉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유주행에서 자율 정도만 나와도 사실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 예. 사실상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800억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테마성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라닉스는 2018년도에 특례 상장으로 해서 아직은 뭐 상장 폐지 위험성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직 매출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로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즉 외형적 성장보다는 지금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밖에 오를 수 없는 종목이긴 한데 이전에 보시면은 11,800원 퍼포먼스 쳤을 때는 정말 자율주행의 끝 애플카 관련된 이슈 혹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고점을 형성하긴 했는데 일단 1,50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보시면은 요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있네 다시 한번 오르겠지 하고서 매수를 한 것으로 체크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1,500원은 현재 주가에서 한 30% 정도는 점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비중에 예를 들어 10% 정도의 비중이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닥은 잡힌 상황이니까 보시면 8,000원, 7,000원, 600원, 7,800원, 8,000원에서 바닥은 잡힌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한 번 정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3%의 비중은 보통 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거기가 100% 기준으로 했었던 정말 세 종목밖에 못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5일선에서 잘 지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전에 보시면 3월 29일 날 나왔던 양봉이 일단 무너지긴 했지만 거래량을 반짝 죽여서 바닥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자동차 관련된 이슈는 좋을 거고 최근에 또 애플카 관련 이슈가 조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대나 기아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라. 현재 주가에서 뭐 손절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바닥이 잡혔다라는 그런 기준과 함께 만약에 조금 추가 자금의 투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비중 늘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가벼운 테마성 이슈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즉 섹터의 대장 역할은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과 함께 9,500원대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되면 1,500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테마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1,500원 도달시 그래도 비중 축소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비중이 10%가 넘으시면 안 됩니다. 즉 테마주는 시드가 30% 이상 투입이 되면 물리게 될 경우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손절도 고려해야 되나 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표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1,500원은 가능은 하나 1,500원 도달 시 비중 10%까지로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셨습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급등락이 큰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테마주는 일단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 비중은 크게 두면 안 된다라는 조언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라닉스는 자유주행 테마주 안에서 시세 분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네요. 이번에는 이거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문의 주셨는데요. 95,509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뒤에 끝자리가 9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예, 언제쯤 10만 원대 올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많이 떨어졌네요. 65,600원 전일 종가 썼습니다. 최원범 위원님, 사실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 요즘 오딘이라는 게임이 흥행하면서 주가도 빵 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P2E 게임 플레이투원 게임을 하면서 재화로 돈을 버는 그런 게임들이 앞다투어 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일단 우리가 넥슨 GT랑 넷게임즈가 이제 합병이 됐죠. 넥슨 게임즈로. 거기에 대해서 게임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여러 개 수급들이 거의 한 곳에 뭉친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룽트코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수급이 골고루 돌지 못했다는 점도 다른 좀 게임주들에 대한 수급의 이탈을 좀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관리협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정부에서는 게임을 효자 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뭐 1세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임요한, 그리고 2세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대해서 페이커까지 정말 그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우리나라인데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수급이 많이 눌려 있는 건 현실이죠.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 중국의 한한령이 지금 시작이 되게 되면서 판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의 게임주에 대한 정말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바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63,900원인데 거의 이제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내려갔을 때 그 정도의 지금 지수 하락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바꿔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장이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같이 내려갔으니 올라갔을 때는 같이 올라갈 확률도 거기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있는 작은 V자 반등, 이 자체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을 좀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그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도 카카오 게임즈에도 발휘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매물대 자체가 정말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10만 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일단은 보유 의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방송 후에 두 분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안내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의 유망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김진반 위원의 다음 주 공략주 받아볼 텐데 어떤 종목에 주목하십니까? 저 DBI텍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보시면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매수는 유지, 바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DBI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즉 약점이 거의 주가 수준을 제외하고는 약점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외부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래도 DBI텍은 바닥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8인치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수기입니다. 차량이 그렇게 제작이 많이 안 돼서 예를 들어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반도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차량이 생산이 안 돼서 예를 들어 공급의 재질이 공급이 조금 제한이 돼서 수요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워낙 많은 거래처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종목을 좀 올려도 예를 들어
이제 좀 단가를 올려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DB하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즉 약점이 없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듯한 종목이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최원범 위원께서는 비율 전략으로 리오프닝 30, 원전 20, 메타버스 20이라고 하셨는데 종목은 원전에서 뽑아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원전, 보성파워텍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보성파워텍 같은 1세대 원전주죠.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한전기술까지. 한전기술 최근에 수급을 잃어버렸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보성파워텍 지금 단기 조정 맞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1세대 원전 대장주로서 다시 한 번에 좀 강한 모멘텀이 예상이 되니까요. 제가 아까도 원전 말씀드렸지만 차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에너지 원전 쪽입니다. T9 1세대 원전 관련주들 보성파워텍 최근에 좀 단기 낙폭 있었고 조정 마무리 단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선취하는 입장에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만 딱딱 집어주셨습니다. 원전 테마주 안에서 보성파워텍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무료 방송 안내 바로 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이 앞선 두 종목 내용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오늘 하셔야 됩니다. 1시부터 무료 방송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시장 대응과 또 포착주 가격 전략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김진만 위원께서는 어떤 주제로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신가요? 이제 내 계좌를 살려줘 단타에 멍든 계좌 운영법인데요. 최근에 뭐 특징주가 너무 이제 많이 뜨고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뜨고 있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정책 테마주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 혹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시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점심값만 커피값만 벌어보자고 잔타 들어가셨다가 이제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10%를 조금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은 걸로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 단타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단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주요한 기술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분을 공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 대신 한 번 정도 쓴소리를 들을 각오는 좀 하고 오셔야지 그래야지 좀 좋은 부분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혼날 준비하고 이제 한 번 정도 내가 단타를 좀 좋아하시거나 단타를 최근에 조금 계좌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오셔서 한 번 정도 혼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타에 멍든 계좌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방송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원범 위원께서도 오늘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예요? 저는 리오프닝 분위기 물씬 다음 주 시장 핵심 공략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장중 방송이라든지 야간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하는 공개 방송 시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대한 요약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정보들만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포인트만 잡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섹터에 대한 종목들, 또 오픈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가격 전략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엔데믹에 돌입하는 글로벌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오프닝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창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최원범 어드바이저 얼굴 오른쪽 방송 중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얼굴 보이시죠? 이쪽도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 위원과 소통 창구는 이후에도 계속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김진만 혹은 최원범
이름을 딱 쳐주시면 안내를 저희가 따로 해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좋은 정보 가득 풀어주신 두 분과 인사도 나눌 텐데요.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